안녕하세요, 석희시대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부. 저번 영상에서는 필수 기본템을 추천을 해드렸죠? 10가지 제품. 오늘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인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따로 추가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영상에서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고 오세요. 추천 제품 첫 번째,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가 뭐냐면 이제 난방기구나 뭐 이런 에어컨 같은 걸 쓰실 때 순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위의 공기와 아래 공기가 순환을 할 수 있게.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게 겨울에는 밑에 한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틀어놓고 서큘레이터를 가동하면은 전체적으로 훈훈해지기 때문에 겨울에도 필수품이고 여름에도 더우니까 에어컨 켜놓고 서큘레이터를 씁니다. 그리고 가을이나 봄에는 낮에는 덥잖아요. 낮에는 그냥 선풍기 정도로만 쓰시고 저녁에는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더위를 잘 참고 추위만 잘 참으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좋다. 추천하는 제품은 제가 쓰는 거는 제일 유명한 크레모아 서큘레이터를 쓰고 있는데 얘는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는 큰 버전이에요. 조금 더 크기가 크고 얘는 서큘레이터 V 1040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얘는 조금 가격대가 있고요. 크레모아 펜 V600 53,100원. 제가 쓰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조금 크기가 있는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얘보다 큰 사이즈 1040 사이즈를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쓰는 크레모아 제품은 삼각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걔를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 좋냐면 일단 텐트 위에 서큘레이터를 걸 수가 있어요. 카라비너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삼각대를 설치를 해서 이제 바람을 순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금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겨울에 난로를 쓰기 때문에 등유통을 사셔야 됩니다. 되게 다양한데요. 콸콸콸콸 쏟아서 하는 그런 등유통 10,000원이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유통은 보통 10리터랑 20리터를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5리터는 너무 작고 애매해요. 10리터 같은 경우는 환절기나 반사식 난로, 등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계절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겨울 안 하시는 분들은 10리터짜리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2월 이쯤에도 저는 할 예정이라서 그때는 이제 20리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리터만 구매해서 환절기 때는 10리터 정도만 채워서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사면은 보관하기 너무 불편하고 20리터를 사셔서 필요한 만큼 채워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난로랑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저는 집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 담요처럼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피가 작아져서 접어서 막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전기세 아끼자고 6개인가 6개를 똑같은 거를 구매해서 방마다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 빳빳하면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전기 담요를 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솔직히 조금 뻣뻣해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담요 같은 거. 전기장판은 웬만하면 다 있으시지 않은가요? 하여튼 전기장판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난로는 제가 조만간 또 리뷰를 할 건데 난로가 3가지 종류가 보통 있는데요. 보통 신일 이 제품 팬히터라고 보통 팬히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팬히터의 장점은 화상 입을 우려가 없다. 그리고 벽면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류식 난로 이따 알려드릴 건데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는 중앙에 거의 쓰셔야 되거든요. 텐트 가까이 쓰시게 되면 텐트가 높기 때문에 이런 팬히터 같은 경우는 장점은 벽에다 쓸 수 있고 화상 입을 우려가 없다. 단점은 감성적인 게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용량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요. 등유를 넣어야 합니다. 등유를 어떻게 구하냐면 주유소 가면은 등유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연료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1200, 뭐 900, 600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데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얘도 보시면 작죠? 이게 텐트 사이즈마다 조금씩 사이즈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고 겨울 한파에 할 때는 제일 큰 거 사시면 돼요. 1200. 이런 거 사시면 돼요. 50만원, 60만원 이런 거. 이런 게 1200. 모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얘도 더울 때는 조금 낮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추울 때는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예약 같은 것도 돼요. 타이머 조절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제 대류식 난로. 대류식 난로는 2가지 브랜드가 유명한데요. 도요토미 제품이랑 파세코 제품이랑 이렇게 2가지가 유명합니다. 둘 다 일본 제품이긴 한데 도요토미 옴니 230 얘는 금액대가 16만 2천
2,000원인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르식 난로의 장점은, 데르식 난로가 이렇게 생긴 게 데르식 난로인데 장점은 감성적이다. 그리고 위에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던가 커피를 먹는다던가 피자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성적이면서도 예쁘고 뭔가 불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게 제품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기름 냄새가 조금 심합니다. 기름 냄새가 좀 심하고 목이 칼칼해요. 장점 중에서도 얘는 전기가 필요 없어서 이제 오지나 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중앙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뒷면에다 설치하면 텐트 녹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할 때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팬 히터를 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도요토미 난로와 파세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파세코 난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작습니다. 그 외에는 도요토미 제품과 파세코 제품의 차이는, 도요토미 제품은 장점은 기름 냄새가 덜 납니다. 그리고 단점은 높이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파세코 제품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 기름 냄새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르식 난로가 엄청 추운 겨울에 쓰기에는 좋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했는데요. 얘는 이제 반사식 난로라고 해서 뒷면은 아까 팬 히터처럼 뒷면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앞면만 보면은 거울 있잖아요. 거울로 반사를 하게끔 하는 난로인데 팬 히터처럼 벽면에 붙여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연료를 조금만 넣어도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난로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편이고 디자인 자체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무게가 7.5kg밖에 안 해요. 다른 것들은 한 10 몇 킬로 하거든요. 데르식 난로들이.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데 얘는 가볍기도 하고 조금 연료를 넣어도 오래 간다. 엄청 추운 날보다는 환절기나 간절기 그럴 때, 계절이 바뀌거나 그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솔로 캠핑 하시는 분들은 한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만간 얘가 도착할 예정이에요. 10월쯤에 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난로와 전기장판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산화탄소 경보기. 종류가 많죠? 근데 저는 이걸 썼었어요. 오빌 일산화탄소 경보기. 왜냐면은 로켓 배송이기도 하고 저렴해서 샀는데요. 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굉장히 필수템? 특히 겨울에는. 왜냐면 난로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난로나 어쨌든 화로대도 쓰실 거고 불멍도 하실 거고 가스 버너도 쓰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겨울에는 필수템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후기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설거지통. 설거지통은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면 하나씩 들고 가서 씻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설거지통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설거지통도 이제 설거지한 제품들을 건조시켜야 되잖아요. 건조대가 있고 그물망 같은 게 있고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망을 샀어요. 왜냐면 그렇게 건조대를 사봤는데 테이블이 좁다 보니까 너무 부피적으로도 차지를 해서 그물망을 샀거든요. 망에다가 폴대나 텐트 위쪽에다가 걸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망이라서 부피가 굉장히 얇고 하기 때문에 이거 설거지통인데요. 설거지통은 10,000원 이하로 사시는 게 좋아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냥 브랜드 차이지, 저희는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0원 정도 했어요. 이런 거 사시면 돼요. 8,210원. 여섯 번째, 화로대. 캠핑하면 불멍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이것도 괜찮고, 얘는 지금 최근에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접이식 화로대예요. 부피는 굉장히 작은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얘는 부피가 조금 있습니다. 엄청 크진 않은데 조금 있고, 대신에 펼쳤을 때 부피가 굉장히 커서 접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 꽤 괜찮다? 그리고 넓으니까 아무래도 불멍하기 더 좋습니다. 얘도 괜찮은데 저는 처음에 이걸 샀는데요. 이걸로 한 2, 3년 썼거든요. 2, 3년 아니라 4년 썼나? 되게 오래 썼어요. 근데 더 쓸 수 있었는데 점점 변형이 시작이 돼가지고 버렸습니다. 얘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솔직히 방금 것보단 이게 더 좋았거든요. 이유는 그냥 부피가 작아서 갖고 다니기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로대를 쓰실 거면 화재 장갑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화재 장갑은 화로대에 쓰실 장갑인 거고, 저는 이 장갑보다는 길다란 집게를 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장갑도 있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장갑보다는 집게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실용성을 생각하면은 집게가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장갑. 장갑은 캠핑할 때 은근히 필요해요. 팩을 박을 때도 필요하고, 그걸 텐트 칠 때라던가 기타 등등 뭐 짐을 옮길 때라던가. 왜냐면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베이거나 어디 찍히거나 긁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은데 3M 장갑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는 얼마 안 해요. 한 장에 2, 3천 원? 마트에서 샀던 것 같거든요. 대형마트?
대형마트에도 팝니다. 그리고 8번째, 방수포. 방수포가 뭐냐면 얘는 텐트를 쓰시는 분들, 쉘터나 이렇게 바닥에 뚫려 있는 거 말고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이제 온도차가, 실내랑 외부랑 온도차가 나게 되면 바닥에 물기나 이런 습기가 올라오면서 물이 찹니다. 그래서 텐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치기 전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으시면 그라운드 시트를 쳐도 되는데 그라운드 시트가 없으시면 이런 방수포를 쓰시는 게 좋아요. 방수포는 이제 10,000원대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수포. 저는 방수포를 쓰고 그 위에 그라운드 시트도 깔고 그 다음에 이너 텐트를 칩니다. 방수포는 이마트 에코백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름에 캠핑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으면 좋습니다. 에어컨은 저희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도 여름에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선택사항입니다. 에어컨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캠핑 안 하실 거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고요. 오늘 2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조만간 좋은 후기들 또 가지고 올게요.